안녕하세요.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현대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신 사항이 보호예수 물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물량이 풀릴 예정에 있는데 이 관련된 주가 흐름세는 어떻게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보호예수 이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호예수 물량 자체는 주주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기관적인 측면에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 금일 시간을 통해서 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최대 주주랑 이대 주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보호해수 물량 자체는 크게 주주와 기관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최대 주주인 허큘리스 홀딩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보유 주식 수가 1871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이대 주주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740만 주죠. 740만 주를 갖고 있는데 이 최대 주주와 이대 주주도 모두 2025년 1월 27일 날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최대 주주 자체가 허큘리스 홀딩스인데 이 허큘리스 홀딩스는 이 사모펀드인 이 JN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곳에서 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큘리스 홀딩스가 어떻게 최대 주주가 되었냐면 2019년에 이 4월 달에 이 현대임스 지분의 75%를 취득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가격대는 주당 4,392원이었죠. 그래서 현재 가격과 비교할 때 거의 4배가량 이제 수익 구간으로 들어온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신규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이 상승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현재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런 현재 주가인 상태에서도 이 당시 취득과 비교했을 때 4배가량 차이가 나는 구간이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5년 1월 27일 날 만약에 이 허큘리스 홀딩스가 엑짓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량 자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 하락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도 연기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주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이 다음 영상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을 통해서는 이제 기관 관련된 확약 물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점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기간에 대해서 좀 가져왔는데 우선은 확약 기간이 15일이랑 그 다음에 1개월짜리를 좀 가져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일에 해당하는 보유 수량을 좀 살펴보게 되면 32만 주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제를 좀 살펴보게 되면 2월 9일 날 해제가 됩니다. 2014년 2월 9일 날 해제가 되었죠. 그리고 1개월짜리는 26일 날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흐름세가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보게 되면 앞으로 주가 방향성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주가 흐름세를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가장 왼쪽에 보이는 구간이 2월 9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월 26일이죠. 이때 당시에 물량이 모두 해제가 되면서 주가가 모두 한 10% 이상씩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점은 앞으로 만약에 또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한 물량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해방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확약 기간 내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3개월인데 왜 그러냐면 이 수량 자체를 봤을 때 보유 수량을 봤을 때 91만 주로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러한 이 3개월짜리 해제 물량 언제 해제가 되느냐 그 기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4월 26일입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이 4월 23일인데 26일 금요일에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또 6개월짜리가 있죠. 이 부분은 7월 26일에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분에 대한 물량이 해제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냥 뭐 매매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수익 전략이 조금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흐름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물량 자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보호해소 물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일단 현재 상황 자체가 산업적으로도 이 조선에 대한 테마가 불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달러가 강세되면서 이 고환율 수혜주로서 조선 업체가 꼽히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고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21년부터 22년 그리고 23년까지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3년 들어서 영업이익 측면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결국에는 조선 업황과 더불어서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고 발주도 증가를 했죠. 그래서 관련된 기자재 업체인 현대임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의 그 현대임스의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상승할 때 항상 트리거 자체는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임스가 뭐 저가 수주를 털고 영업이익이 3.8배 증가했다라는 이슈가 뭐 다시 한번 나와주게 되면 실적의 견조한 흐름세를 이어줬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소매 판매 자체가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게 나와주었고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높게 나와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전망이 뒤로 밀렸다 했죠.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조선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유가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다양한 이슈가 존재를 했지만 결국에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유가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유가 상승 흐름은 결국에 LNG 수요까지 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LNG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게는 후속적으로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산유국이 이렇게 분포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고 있죠. 미국과 중국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최대 수요국 또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현대임스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또 성과지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뭐 성과지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결국에 선별수주 때문에 성과지수가 오르게 되고 성과지수가 상승하면 조선주 주가에는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면 조선 기저지 업체들까지 이 테마성과 함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뭐 중고 성과 지수도 오르고 있습니다. 뭐 신규 선박에 대한 도구가 꽉 찼기 때문에 중고 성과 지수도 상승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선가 지수가 오르니까 좋다. 이렇게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대임스의 차트적인 흐름세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실 공모 이후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40% 가량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의무 보유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고 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나서 이 주가가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 상승해주는 흐름세를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날 금요일 날 해제가 되죠. 또 최대 물량이 해제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방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 재차 상승하는 흐름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구간 자체는 주봉이 아니라 현재 구간 자체는 일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고 있는데 이 2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조선에 대한 중국 제재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선은
이 전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전 저항 구간을 이 돌파를 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여부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보호 회수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은 제가 제대로 예상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4월 26일 날 이 부분이 풀리고 나서 이 시장을 좀 살펴보고 나서 이 주가의 흐름세를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제 영상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임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